어셈블리는 일단 탑다운 설계랑 뭐 버텀업 방법으로 이제 설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저희는 대부분 처음에는 버텀업으로 많이 할 거예요. 일단은 모델링을 하나씩 생성을 해서 파트를 열고 새 파트를 열어서 모델링하고 저장, 모델링하고 저장, 모델링하고 저장. 어느 정도 되면 어세이로 이제 붙여줘야겠다 하면 어세이 열어서 걔 부품을 삽입해가지고 조립하는 이런 버텀업 형식의 방법으로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어세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얘를 참조해서 얘를 좀 수정해야겠네. 여기에 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요 구멍 뚫려 있는 거 여기에도 적용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어떤 부품을 참조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통 작업을 할 때 버텀업과 탑다운 방식을 어느 정도 적절히 활용을 해서 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A라는 부품을 내가 만약에 보고 있는데 B라는 부품에 있는 구멍을 그대로 뭔가 A라는 부품에도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참조라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참조 관계만 잘 이해하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그 참조 관계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만 확인해서 해결해 준다면 뭐 크게 문제 없이 지금처럼 잘 쓰는 솔리덕스를 잘 쓰는 형태로 설계 작업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대부분 다 많이 작업을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에 지금 여기 기어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 기어가 아니라 여기에 그냥 중간에 막대기,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모델링을 다 했었어요. 파트에서 부품을 만들고 그다음 어세이에서 조립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네. 여기 부분에 내가 어떤 핀을 하나 막대기 부분 하나 좀 생성을 해줘야겠다. 근데 걔를 단순히 어떤 여기 삽입되어 있는 부품을 편집해서 거기에 막대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파트로 뭔가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핀을 만들어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조금 있다가 어셈블리 피처라는 작업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어셈블리에서는 그냥 스케치를 해서 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셈블리에서도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냥 평면 똑같이 파트에서처럼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해서 할 수는 있지만 걔를 가지고 뭔가 덩어리를 만든다. 솔리드로 뭐 돌출을 한다. 그런 건 안 돼요. 우리가 어셈블리에서 한 스케치는 레이아웃 스케치로 한다든지 레이아웃 스케치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걔를 가지고 컷을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고요. 실제 모델 형상에 뭔가 덩어리를 살을 붙이는 작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려면 지금처럼 새로운 파트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파트에 편집을 눌러서 거기다가 살을 돌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부품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어셈블리 탭에서 부품 삽입을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새 파트도 있고 새 어셈블리도 있게 돼요. 새 파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파트를 생성하는 거고요. 새 어셈블리는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 요것들 이미 만약에 요 세 개의 부품에 대해서 내가 삽입을 해서 조립을 했는데 요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고 싶어. 어셈블리로 묶여줘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레벨 구조가 또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새 어셈블리를 만들어서 이미 삽입해 놓은 부품을 거기다 끌어서 다시 레벨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그 기존에 있던 어셈블리 새로운 어셈블리를 만들고 그 어셈블리를 다시 편집을 해서 부품을 추가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새 파트를 눌렀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평면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이 새 파트를 만드는 이유가 일단 살을 붙여서 어떤 작업을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스케치를 하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새 파트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마우스 포인트에서 내가 스케치 어디 평면에다 스케치를 할 건지 바로 찍어주면 돼요. 근데 이 찍는 순간부터 참조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은 핀이라는 부품을 만들려고 한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 다른 부품의 면을 찍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요 어셈블리에서 이 부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스케치는 이 부품의 평면에다 하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참조 관계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참조 관계도 조금 이따가 이제 어디서 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스케치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원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스케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내가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 회색깔 부품의 구멍에 딱 맞는 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회색 부품의 핀의 그 구멍 크기가 변경이 되면 핀도 같이 변경되게끔 뭔가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아까 전에도 뭐 수식했던 것처럼 A가 변하면 B도 변경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그리고 스케치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뭐 구속 조건으로 동등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요소 변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회색깔 부품에 구멍이 뚫렸을 때 같이 뭐 크기가 변경되면 같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도 돌출 같은 거 할 때도 높이를 입력해도 돼요. 20이다. 그럼 20을 입력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 회색깔 부품의 높이가 변경되면 같이 변경이 되게끔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침 조건을 공면까지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회색 부품의 높이가 변경됐을 때 같이 얘도 핀의 높이도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면까지라든지 아니면 요소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부품을 스케치를 하는 그 시점부터 모든 작업이 대부분 참조가 걸려서 작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핀 부품을 다 만들고 나서는 다시 어셈블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핀 부품 만드는 작업 환경을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나가는 아이콘, 어셈블리 나가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나간다든지 아니면 왼쪽 상단에 부품 편집 아이콘이 꾹 들어가 있는데 걔를 해제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어셈블리를 열고 있지만 새로운 파트를 만들 때는 새 파트로 아니면 기존의 부품을 편집할 때는 부품 편집을 통해서 어셈블리 내에서도 부품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수 있고 그때는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뭔가 참조가 새로운 부품을 만들 때는 참조 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참조를 먼저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참조가 걸리기 시작하면 부품 옆에 이런 화살표가 붙어 있을 거예요. 파트에서도 내가 어떤 스케치 그냥 파트 내에서 한 파트 내에서 작업을 했는데 내가 뭐 요소 변환을 했거나 아니면은 요소 변환을 한 경우라든지 보게 되면 그럴 때는 다 옆에 이런 화살표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화살표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파트든 어셈블리든 무조건 참조가 발생했다, 참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참조 같은 경우는 해당 부품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외부 참조 또는 외부 참조 목록이라고 메뉴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르게 되면 현재 이 스케치가 어떤 부품의 어떤 스케치에서 참조가 됐다라고 해서 이런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이런 물음표가 또 가장 많이 보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딱 참조한 게 다 해가지고 마침까지 하고 저장을 했는데 물음표가 떠 있다. 그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경우에 물음표가 뜨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최상위 어셈블리가 있고 그 아랫단 하위 어셈블리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하위 어셈블리에서 최상위 어셈블리에 삽입되어 있는 부품을 참조해서 작업을 했다. 근데 내가 현재 솔리드웍스에서 최상위 어셈블리를 열고 있지 않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최상위 어셈블리를 솔리드웍스에서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최상위 어셈블리를 열면 그때는 화살표로 온전히 유지돼서 잘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또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냥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오류가 갑자기 너무 많이 뜬다 이렇게 또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셈블리에서 뭔가 참조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또는 파트에서 참조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참조 관계가 뭔가 깨지거나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뭔가 오류가 노란색이나 빨간 색깔로 표현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른 탑다운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엔빌로프 게시자라는 건데요. 요거는 들어온 지 기능이 한 20버전인가 19버전인가에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기존에는 이 엔빌로프 게시자가 없었을 때는 내가 만약에 A라는 파트를 1번 어세이에서도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2번 어세이에서도 참조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A라는 부품은 1번 어세이에서도 삽입을 하고 2번 어세이에서도 삽입을 해서 이 A라는 부품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렇게 계속 뭔가 중복적으로 계속 삽입을 해서 작업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참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 A라는 부품이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 또 삽입이 되다 보니까, 그 부품의 용량이라든지 부품의 개수, 불필요한 개수가 비오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다 계산해가지고, 아, 얘는 또 제외를 시켜야 되는구나. 비오염에서 빼주거나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엔빌로프 게시자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요거를 참조할 거야 라고 해서 결정만 해주게 되면 실제로 삽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셈블리 단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파트 단위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조금 파트 단위로도 하고 싶은 경우 그 파트를 어셈블리로 만들어서 걔를 이 엔빌로프 게시자가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사용할 때 참조를 할 수 있게끔 옵션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솔리눅스를 그냥 설치하고 기본 옵션으로 써도 되는데 이 참조가 외부 참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보셔야 되거든요. 이 외부 참조라는 게 뭐냐? 옵션이에요. 솔리눅스 옵션. 그래서 이것도 많이 문의받는 게 뭐냐면 내가 어셈블리 이렇게 열고 있어요. 근데 이 기어라는 부품을 참조해서 다른 기어를 또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 기어를 참조를 하려고 요소 변환을 계속 하는데 계속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뭔가 할 수가 없대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른 부품에 있는 요소를 참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면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디폴트를 했을 때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이 외부 참조에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서 다른 부품을 참조해서 작업할 수 있게끔 옵션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금 전에 이제 PPT에 나와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요거죠. 이제 참조할 수 있게끔 모델 외부에 참조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최상위 어셈블리에 삽입되어 있는 A라는 어셈블리를 1번 어세이에 참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옵션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실제로 열었을 때도 이게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금 열거나 모델을 회전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구에서 선택을 했죠. 최상위 어셈블리의 도구에서 엔빌로프 게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거를 지금 방금 전에 선택한 거를 내가 참조할 부품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어디다가 넣어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줘. 3140 55 어세이에 넣어줘.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얘는 그룹 단위로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줘야 돼요. 얘가 요 부품이 여기도 쓰여야 되는데요. 한꺼번에 할 수 없나요? 그룹 단위로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조를 했던 그 어세이를 열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 하늘 색깔로 표기가 되죠. 그리고 왼쪽 피처 매니저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편지 봉투 모양의 항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는 삽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314055라는 어세이에 삽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삽입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위치에 지금 그 부품을 배치를 해야 되는 쪽으로 넣어줘야 됐었기 때문에 어셈블리에서 뭐 물론 부품 편집을 통해서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부품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토탈 어셈블리 부품의 개수가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델이 숨겨져 있어서 뭔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좀 모델이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지금처럼 이 엔빌로프 게시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셈블리에 갖고 와서 또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셈블리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진짜 이 작업을 하려면 저 부품이 여기 어셈블리에서도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토탈단에서 해줘야 되는데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안에 지금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패턴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일을 열고 뭔가 뭐 재생성을 한다든지 뭔가 확인을 눌렀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걸리는 시간이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어셈블리 단에서 저 파트를 삽입을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토탈 어세이에 넘어와서 저장만 한번 해주면 좀 깔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작업이 안 돼서 일일이 부품을 삽입해서 작업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엔빌로프 게시자를 통해서 부품을 삽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끔 만들어서 더 빨리 부품을 참조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